이런 사도는 우리 병원 격에 안 맞아. 고급 레스토랑에서 터진 고함이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으로 상견례에 나타난 아버지를 보고 사도는 파혼을 선언했죠. 이 결혼은 절대 안 돼. 우리 아들이 어떤 애인데. 하지만 10분 후 옆 테이블 외국인 회장이 그를 보고 외쳤습니다. CHAIRMAN 리, 마이 올드 프렌드. 순간 얼어붙은 사돈 부부. 대체 이 사람의 정체는?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계신 곳으로 행운을 가득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빠, 다음 주 토요일에 상견례예요. 그래, 꼭 갈게. 근데 양복 입고 오실 수 있어요? 민우 오빠네가 격식을 중시하셔서요. 걱정 마. 제일 좋은 옷 입고 갈게. 상견례 당일 이동훈 씨는 대형 현장에 안전 문제가 생겨 급히 출동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개인 일정이. 현장이 먼저야. 안전이 최우선이거든. 점검이 길어졌습니다. 오후 5시가 넘었죠. 회장님, 상견례 시간이. 지금 바로 간다.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작업복 차림, 먼지 묻은 얼굴로 레스토랑에 도착했어요. 손님 예약하셨나요? 직원이 작업복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이수진 이름으로요. 아, 이쪽입니다. 프라이빗 룸에는 사돈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최병수 원장과 한미숙 여사. 둘 다 명품 차림이었죠. 죄송합니다. 현장 일이 늦어져서. 이동훈 씨가 인사했습니다. 최병수 원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게 무슨 차림입니까? 한미숙 여사는 코를 막았습니다. 현장 냄새가. 어머. 수진이가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께서 급한 일이. 수진아. 최병수 원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민우는 의사야. 서울대 나온 정형외과 전문이지. 그런데 사돈이 현장 인부. 관리자세요. 관리자든 뭐든 결국 같잖아. 한미숙 여사가 비웃었습니다. 우리 병원 환자가 누군지 알아요? 재벌, 의사, 교수들이에요. 이런 집안이랑 혼사를 해요? 어머님, 그건. 됐어요. 우리 민우한테는 더 좋은 사람 많아요. 의사 집안 딸, 변호사 딸들이 줄 서 있다고요. 이동훈 씨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표정 하나 안 변했어요.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정민우가 변호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민우야, 넌 닥쳐. 최병수 원장이 소리쳤습니다. 이런 사돈이랑 우리 병원 격이 안 맞아. 결혼은 없던 걸로 해. 아버지, 가자. 더 이상 할 말 없어. 최병수 부부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정민우는 망설이다가 부모를 따라갔습니다. 수진이를 돌아보지도 않고요. 아빠, 미안해요.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미안하지. 이동훈 씨가 딸을 안았습니다. 양복을 입고 올걸? 아니야.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집안이잖니. 인연이 아니었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눈빛에는 묘한 여유가 있었죠. 집에 가자. 엄마가 기다리실 거야. 그날 밤 최병수 원장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민우 결혼거는 취소야. 다음 주 맞선 잡아줘. 의사 집안으로. 한미숙 여사도 친구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있잖아. 오늘 상견례 갔는데 사돈이 작업복 입고 왔어. 현장 인부래. 기가 막혀서.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날 그 레스토랑에 운명을 바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최병수 원장이 팔짱을 끼고 이동훈 씨를 훑어봤습니다. 솔직히 말하죠. 우리 병원은 강남 최고예요. 재벌 회장님들도 오시고 유명 연예인들도 오시죠.
그런데 사돈이 이런 모습이라면. 여보, 그만. 한미숙 여사가 말렸지만 그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민우가 얼마나 공부해서 의사가 됐는데요. 서울대 의대, 미국 전문의까지. 수진이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우 오빠. 정민우는 고개를 못 들었습니다. 민우야, 넌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수진이를 사랑합니다. 사랑만으로 결혼해? 집안이 맞아야지. 한미숙 여사가 비웃었습니다. 병원하는 집안이면 상대도 그에 준해야죠. 그게 상식이에요. 이동훈 씨는 조용했습니다.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최병수 원장이 일어섰습니다. 민우야, 가자. 아버지, 더 이상 할 말 없어. 한미숙 여사도 일어났습니다. 수진 씨, 미안하지만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해요. 우리 민우한테는 더 좋은 사람 많으니까. 그렇게 둘은 나가버렸습니다. 정민우도 부모를 따라갔어요. 수진이를 돌아보지 않고요. 아빠, 미안해요. 수진이가 아버지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미안하지. 양복을 입고 올걸? 아니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집안과는 안 맺는 게 나아. 이동훈 씨는 차분했습니다. 민우 오빠는 저랑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진짜 사랑했다면 부모를 설득했어야지. 그냥 따라갔잖니. 말이 맞았습니다. 둘은 한참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는 화 안 나세요? 저렇게 무시당했는데. 화?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는 건 그들의 한계야. 내가 화낼 이유는 없어. 그의 눈빛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모든 걸 아는 사람처럼요. 집에 가자. 엄마가 기다리실 거야. 네. 그날 밤 최병수 원장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민우 결혼건 취소야. 다음 주 맞선 잡아줘. 의사 집안으로. 한미숙 여사도 친구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상견례 갔는데 사돈이 작업복 입고 왔어. 현장 인부래. 우리 민우가 그런 집안이랑 결혼은. 신이 나서 떠들었죠.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날 그 레스토랑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일주일 후 수진이는 회사에 출근했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멍하니 화면만 보고 있었죠. 점심에 정민우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다시 기회를 줄 수 없을까? 부모님을 설득할게. 나는 정말 너랑 결혼하고 싶어. 수진이 손이 떨렸습니다. 저녁 집에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민우 오빠가 다시 만나고 싶대요. 부모님을 설득하겠대요. 넌 어떻게 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민우 오빠를 사랑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고 싶어요. 그 집안이 널 무시했는데도. 어머니가 걱정했습니다. 민우 오빠는 달라요. 이동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원한다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하지만 이번에도 똑같으면 단념해야 해. 며칠 후 정민우가 전화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다시 만나보시겠대. 이번 주 토요일 같은 레스토랑에서. 어떻게 설득했어? 결혼 못하면 의사 그만두겠다고 했어. 토요일이 왔습니다. 이동훈 씨는 이번에도 현장 점검이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번엔 정장으로. 비서가 건의했습니다. 아니야.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맞아. 사람을 옷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면 어차피 인연이 아니야. 오후 5시 현장을 마친 이동훈 씨는 다시 작업복으로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같은 프라이빗 룸. 최병수 부부가 와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최병수 원장 얼굴이 굳었습니다. 또 작업복입니까? 한미숙 여사가 한숨 쉬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사돈이. 어머님, 아버님.
정민우가 나섰습니다. 수진이 아버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민우야, 내가 뭘 알아?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야.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영어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This restaurant has the best Korean food. I agree. 문 앞을 지나가던 외국인 신사둘이 멈췄습니다. 한 명이 안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CHAIRMAN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Is that really you? 이동훈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소를 지었죠. 데이비드? 데이비드?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외국인이 환하게 웃으며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CHAIRMAN My old friend. 그는 이동훈 씨를 껴안으며 등을 두드렸습니다. 최병수 부부는 입을 벌렸습니다. 작업복 남자와 고급 양복 외국인 회장이 친구처럼 포옹하고 있었으니까요. 대체 저 사람이. 한미숙 여사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데이비드, 얼마만이야? 이동훈 씨가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Must be 5 is? 신스 싱어포? 예스. 싱가포르 컨퍼런스 이후였지. 최병수 부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 작업복 남자가 영어를 원어민처럼 What brings you to Seoul? 비즈너스? 아시아 지사 확장권으로 왔어요. 아, 그 프로젝트 잘 진행돼? Of course. 당신 덕분이죠. 데이비드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바이 더 웨이, 여긴 웬일이세요? 딸 상견례야. 컨그레철레이션즈. 데이비드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아, 더 인마이너스 로즈. 나이스 투 미트 유.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최병수 원장은 얼떨결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임 데이비드 리 CEO 오브 MEDIGLOBAL 코퍼레이션. 메디글로벌. 최병수 원장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글로벌 의료기기 업계 1위. 자기 병원 장비 공급사였습니다. 혹시 그 메디글로벌? 예스. 유노어스? 저희 병원이 귀사 장비를 씁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릴리? 위치 하스피털? 강남 최병수 정형외과입니다. 아, 유명한 병원이죠. 제 아시아 부사장이 얘기 많이 하던데요. 한미숙 여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 외국인과 작업복 남자가 친구. 데이비드, 식사 중이었구나. 방해해서 미안. 아니에요. 우연히 친구 만나서 반가운데요. 나중에 연락할게. 슈. 아, 잠깐. 데이비드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최 원장님. CHAIRMAN 리의 가족이시니까 특별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명함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See you later, my friend. 다시 포옹 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병수 원장은 명함을 멍하니 봤습니다. 데이비드 리 CEO, MEDIGLOBAL. 수진 시아버님은 무슨 일을 하시죠? 한미숙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건설업입니다. 이동훈 씨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현장 관리자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최병수 원장이 물었습니다. 네, 현장 관리합니다. 매일 현장에 나가죠. 그런데 저런 글로벌 CEO와 옛날의 일로 인연이 닿아서 알게 됐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정민우와 수진이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버님, 영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정민우가 말했습니다. 옛날에 해외 일을 좀 했어요. 어느 나라에서요? 미국, 중국, 싱가포르, 여러 곳. 최병수 부부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뭔가 자신들이 오해한 게 아닐까? 실례지만 회사는 어느 정도 규모신가요?
한미숙 여사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직원이 몇천 명 됩니다. 몇천 명? 최병수 원장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네.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네요. 인사팀에서 관리하니까. 그때 복도에서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이쪽입니다. 문이 열리고 비서 같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급한 서류가 있어서. 괜찮아. 여기서 받지. 이동훈 씨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최병수 원장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 지금 비서가 회장님이라고? 네, 회장님. 내일 이사회 전까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비서가 공손히 말했습니다. 알았네. 수고했어. 비서가 나가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병수 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어느 회사 회장님이신지? 태상건설입니다. 담담한 대답이었습니다. 태상건설? 한미숙 여사가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국내 5대 건설사, 해외 수주 1위 기업. 그 태상건설 말씀이신가요? 네, 20년 전에 창업했습니다. 작업복은 현장형 회장이라서요. 매일 현장을 돌아봅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현장 점검하다 늦어서 옷을 못 갈아입었습니다. 정민우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최병수 원장 얼굴은 땀범벅이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미숙 여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몰라 뵙고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회장이어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최병수 원장은 고개를 못 들었습니다. 데이비드 회장님과는 어떻게 아시게 됐나요? 정민우가 물었습니다. 25년 전쯤 데이비드가 한국 사업을 시작할 때였어요. 다른 건설사들이 리스크가 크다며 거절했죠. 그런데 아버님께서 저는 사람을 봤습니다. 데이비드의 열정과 비전을요. 그래서 맡았고 성공했죠. 최병수 원장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후로 계속 같이 일했습니다. 지금도 글로벌 의료 인프라 사업을 공동으로 하고 있어요. 대단하십니다. 사람을 믿었을 뿐이죠. 그때 최병수 원장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원장입니다. 네, 무슨 소리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메디글로벌에서 거래 중단 통보. 갑자기 왜? 이유도 없이요? 당장 내일부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메디글로벌. 병원 매출의 30%가 그 장비 환자들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연락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메디글로벌에서 갑자기 거래 중단한대. 왜요? 모르겠어. 이유도 안 알려준대. 한미숙 여사가 남편을 봤습니다. 둘은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데이비드리, 오늘 만난 그 회장, 메디글로벌 CEO, 이동훈 회장의 절친. 설마 최병수 원장이 이동훈 씨를 봤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최병수 원장은 새벽부터 잠을 못 잤습니다. 메디글로벌에 연락했어? 네, 근데 통화가 안 됩니다. 담당자도 지사장도 계속 연락해. 이유를 알아내야 해. 다급했습니다. 병원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다음 주 VIP 환자 수술은 어떻게 하죠? 메디글로벌 장비 없이는 불가능한데요. 일단 미뤄.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최병수 원장이 주저앉았습니다. 오후 용기 내서 이동훈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혹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는지요? 지금 바쁘신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언제든 괜찮습니다. 오늘 저녁 6시에 제 사무실로 오시죠. 감사합니다. 저녁 6시, 태상건설 본사 최고층, 최병수 부부는 떨리며 회장실 앞에 섰습니다. 들어오세요. 넓은 회장실. 창밖으로 서울 전경이 보였습니다. 이동훈 씨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카리스마가 느껴졌죠.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짐작은 갑니다만.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최병수 원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메디글로벌 건 때문인가요? 네. 혹시 회장님께서 제가 따로 말씀드린 건 없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가 물어보더군요. 상견례가 어땠냐고. 최병수 부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렸죠. 제가 작업복을 입고 갔더니 불편해하셨다고, 파혼까지 선언하셨다고. 그건 데이비드는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자기 친구를 그렇게 대했다고요. 그런 사람들과는 거래하고 싶지 않다고 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미숙 여사가 울먹였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데이비드의 결정인데요. 한 말씀만 해주시면. 왜 제가 그래야 하죠? 저를 무시하고 모욕한 분들을 위해서요? 최병수 원장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회장님, 정민우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부모님이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제발 수진이와의 결혼만은. 민우야.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제대로 말씀드려야 해요. 정민우는 이동훈 씨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부모님 반대 때문에 흔들렸지만 이제는 확실합니다. 그래요? 수진이 없는 인생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동훈 씨는 한참 정민우를 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메디글로벌 거는 데이비드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못합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최병수 부부가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주일 후, 이동훈 씨는 데이비드에게 전화했습니다. 데이비드, 시간 있어? 오브코스. 무슨 일이야? 최 원장건인데.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젊은 친구들이 진심으로 사랑하더라고. 한참 침묵 후 데이비드가 답했습니다. 당신이 부탁하니까 생각해보지. 근데 최 원장이 직접 나한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해. 알았어. 전달할게. 사흘 후, 최병수 원장은 메디글로벌 본사로 갔습니다.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이동훈 회장님께서 부탁하시더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최병수 원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습니다. 제 좁은 시야 때문에 훌륭한 분을 무시했습니다. 돈과 지위만 보고 살았어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데이비드는 팔짱을 끼고 그를 봤습니다. 당신은 운이 좋아요. CHAIRMAN리가 정말 좋은 사람이거든요. 나 같으면 절대 용서 안 했을 거예요. 압니다. 하지만 이동훈 회장님이 부탁하셨으니 거래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대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명심하겠습니다. 메디글로벌과의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병원은 정상 운영됐죠. 그날 저녁 최병수 원장은 이동훈 씨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행복하면 됐죠. 그런데 이동훈 씨가 말을 멈췄습니다. 최 원장님, 죄송하지만 저희 딸 결혼은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최병수 원장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메디글로벌 거래는 제가 도와드렸습니다.
그건 사업이니까요. 하지만 결혼은 다른 문제입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두 분을 사돈으로 모시고 싶지 않습니다. 돈과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변하겠습니다. 한미숙 여사가 급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평생 그렇게 살아온 분들은요. 이동훈 씨가 일어섰습니다. 민우 씨는 좋은 청년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계속 그런 생각이라면 우리 딸이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동훈 씨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괜찮아요, 아빠. 아빠 결정이 맞는 것 같아요. 더 좋은 인연이 있을 거야. 석 달 후, 회사 프로젝트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장님, 소개해드릴 분이 계십니다. 한빛그룹 강태준 이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회장님. 이동훈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젊고 당당한 청년이었죠. 회의 후 강태준은 복도에서 우연히 수진이를 만났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수진이가 서류를 떨어뜨렸고 강태준이 주워줬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요. 두 사람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태준은 수진이 미소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혹시 이동훈 회장님 따님이신가요? 네, 이수진이에요. 반갑습니다. 강태준입니다. 그날 이후 프로젝트 때문에 자주 만났습니다. 수진 씨는 일을 정말 꼼꼼하게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태준 씨도 아이디어가 참신하세요. 시간이 지나며 강태준은 수진이 진가를 알아봤습니다. 똑똑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수진 씨, 저 고백할 게 있어요. 어느 날 저녁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저 수진 씨를 좋아합니다. 진심으로요. 태준 씨, 천천히 생각하셔도 돼요. 저도 좋아요. 그렇게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준은 이동훈 씨를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따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우리 딸을 왜 좋아하죠? 수진 씨는 집안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로 훌륭합니다. 똑똑하고 따뜻하고 진실하죠. 이동훈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6개월 후 화려한 웨딩홀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신부 아버지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이동훈 씨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제 소중한 딸이 결혼합니다. 딸아, 너는 항상 아빠의 자랑이었어. 그리고 태준 씨,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준이 대답했습니다. 하객석 한쪽에 최병수 부부도 앉아 있었습니다. 초대받지 않았지만 축의금을 보내며 용서를 구했었죠. 여보, 우리 정말 큰 실수했어. 알아. 평생 후회할 거야. 그들의 아들 정민우는 지금도 독신이었습니다. 피로 연장에서 이동훈 씨는 데이비드를 만났습니다. CHAIRMAN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어요. 고마워, 데이비드. 당신 딸은 정말 행운아예요. 좋은 아버지를 뒀으니까요. 내가 운이 좋지. 좋은 딸을 뒀으니까. 둘은 웃으며 샴페인을 들었습니다. 투트루 프렌드십, 진정한 우정을 위하여. 집에 돌아온 이동훈 씨는 아내와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잘했어요. 딸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태준이가 수진이를 진심으로 대하더라고.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죠. 맞아. 내가 평생 배운 교훈이야.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옛날에 내가 작은 회사 직원이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무시했어. 그때 다짐했지. 성공하면 절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아내는 남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은 그 약속을 지켰어요. 평생요. 그게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야. 사람을 진심으로 대했기 때문이지. 그리고 우리 딸도 그렇게 배웠어. 한편 최병수 부부는 집에서 한숨 쉬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보였어. 그날의 교훈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돈과 지위보다 중요한 것, 사람의 진짜 가치, 그리고 겸손함. 이동훈 씨는 일기에 적었습니다. 사람은 옷이 아니라 마음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딸에게 물려주고 싶은 유산이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정말 소중한 걸 놓칠 수 있습니다. 최병수 부부는 작업복 차림을 무시했다가 최고의 사돈을 잃었죠. 진짜 가치는 옷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이 이야기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